마이크 오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교재 마무리 들어갑니다. 교재 마무리 들어가고요. 이제 마지막 총정리를 우리 잘 해야지. 어차피 도표 문제로 아마 판가름이 날 거야. 물론 이제 개념 문제도 정리를 잘 해놔야지. 이제 도표 문제 다 맞았는데 또 개념 틀리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개념도 다 맞고 도표도 다 맞고, 그래서 사회문화가 딱 1등급 나와가지고 대학 가는 거지. 이제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그치? 그게 제일 좋아. 진짜로. 자, 그럼 오늘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167페이지 교재.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안 오지? 자, 167페이지. 자,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이건 큰 문제 아니야. 이건 산업사회 등장과 관련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등장 배경이 뭐냐는 건데, 산업사회는 대의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체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고, 기역하고 리을은 이건 현대 지금 산업사회가 막 이렇게 무르익고 성장해서 나타난 변화들이지. 자, 그래서 기역하고 리을은 산업사회 등장 배경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면, 3번 문제 잘 봐, 이것도. 자, 요걸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자, 봐. 12시 방향에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 순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그러면 농, 정, 산. 그치? 농업사회, 정보사회, 산업사회. 그 다음에 1차 산업 종사자 비율 그러면 농, 산, 정. 그 다음에 사회의 다원화. 정, 산, 농. 그 다음에 조직의 관료제화 정도 산, 정, 농.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랑 너네 생각이랑 일치하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평균 가구 원수 농. 어서 그치? 자, 농, 산, 정. 그치? 평균 가구 원수.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너네 평균 가구 원수 구하는 공식. 평균 가구 원수 어떻게 구하지?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 이게 나온다고. 평균 가구 원수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야. 이건 중요해. 몇 번 했는데. 그렇지? 야, 만약에 A지역의 평균 가구 원수가 5명이고 B지역의 평균 가구 원수가 예를 들어 3.5명인데 이러면 봐라, 얘랑 0.5 떨어졌지, 얘랑은 1 떨어졌지, 평균이 이쪽에 더 가깝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그치? 기억나지? 그치? 그러면 얘보다 뭔가가 2배가 많아야 되잖아. 뭐가 2배가 많아? 그렇지, 가구수. 그래서 평균 가구 원수는 가구수분의 인구잖아. 가구수분의 인구. 그래, 우리 동네 100가구가 있는데 우리 동네 500명이 살아. 그럼 한 집단 평균 5명 사는 거잖아. 그래서 자, 전체 인구를 가구수로 나눠준 게 평균 가구 원수지.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래서 B지역이 A지역보다 총인구가 2배 많아? 아니, 가구수가 2배 많은 거야. 가구수가. 그치? 분모값은 가구수니까. 평균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분모값이니까. 그치? 평균 가구 원수는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뭐 이거는 되게 그냥 간단하지. 나머지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그 3번째 당구장 있잖아. 3번의 3번째 당구장. 정의적 인간관계. 이 정의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친밀한 인간관계 얘기하는 거야. 그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인간관계. 오케이? 자, 넘어가 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그냥 질문이 많아서 그냥 하는데, 이거는 있잖아, 그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갈수록 일반적인 가족의 기능은 다 약화야. 왜냐면 가족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 이제.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다. 자, 뭐 나머지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치?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그 5번에 2번 있지. 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 질문하는 사람이 조금 있어가지고 너네 A 사회가 농업사회고 B 사회가 산업사회거든. 그럼 A 사회에서 B 사회로의 변화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그걸 우리가 산업화 이렇게 얘기를 해. 산업화. 그럼 그 산업화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나타나? 당연히 아니야. 그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 왜냐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거든. 그 산업화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다. 그래서 뭐 2번은 그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어. 나머지는 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7번에 1번 있지. 7번에 1번 유통구조. 요건 내가 좀 알아두라 그랬잖아. 유통구조는 원래 자 우리가 진화론에서는 복잡해지는 게 진화인데 유통구조는 단순해지는 게 진화라 그랬지. 그래서 유통구조는 정보사회라고 하면 단순해지는 거야. 그치? 유통구조가 뭐야?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까지 물건이 전달되는 과정. 오케이. 자, 그 정도면 됐고, 뭐 여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건 별로 없어. 자, 그다음 넘어가 봐.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11번의 정답이 잘못됐거든. 11번의 정답 3번. 11번은 정답 3번이야. 너네가 틀릴 리가 없잖아. 자, 그러면 뭐 너네들이 이건 집중만 하면 사실은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틀리지는 않아 여기는. 그렇지?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어? 15번까지? 없으면 여기 넘어가. 패스. 자, 패스. 16번. 요즘에 문제 추세상 16이나 18이나 19 같은 게 문제에 나오는 거라고. 이런 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 16번 문제에는 이제 오타도 하나 있는데 한번 잡아보자. 자, 봐, 읽어볼게. 정보사회에서 기업활동의 필요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과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심각해. 이 용납하면 안 돼. 프라이버시의 존중은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걸 드러낸 사회 의례야.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는 바로 우리 인격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어. 모욕이지, 모욕. 또한 프라이버시는 비밀투표, 양심과 학문의 자유, 집회 및 결세의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야. 이 글의 주제가 뭐야? 개인정보 지켜주자 이거 아니야. 개인정보는 소중하다 이거 아니야. 그럼 정답이 뭐야? 2번이지 뭘. 그치? 근데 제시된 자료가 뭐냐에 따라 1번이나 4번도 답이 될 수 있어. 그치? 야, 익명성 좋아 나빠? 익명성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 어떤 측면이 좋다 그랬냐?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자유가 보장된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잖아. 그렇지? 익명성만 보장해봐. 그치? 그럼 막 비판도 할 수 있지. 권력자 비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참 대놓고 비판하기 좀 그렇지?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면 표현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행동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된다고. 그런 것들이 참 좋은 측면인데 문제는 그 익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악성 댓글도 쓰는 거고 범죄도 저지르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악성 댓글 쓰기라든가 그다음에 익명성에 기반한 범죄의 발생 이런 게 이제 주제가 된다면 정답은 1번이나 4번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다음에 18번도 봐봐. 자, 갑이 뭐래? 이번에 나왔던 게 이거잖아. 정보격차가 빈부격차로 이어질 거다. 그렇지? 얘는 빈부격차를 우려하고 있는 거고, 을은 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 이게 전자감시사회, 전자감옥사회 이걸 얘는 우려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병은 가짜정보의 유통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은 익명성으로 인해서 나타난 폐해를 우려하고 있는 거고. 그치? 그럼 이제 간다. 1번. 그러면 활용 능력을 더 중시하는 거야? 접근 기회를 더 중시하는 거야? 그러면 너네 정보 격차를 발생시키는 건 접근 기회 때문이야? 활용 기회 때문이야? 둘 다야, 둘 다.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됐어? 활용 능력도 중요하고 접근 기회도 중요한 거라고. 최근에는 있잖아. 접근 기회 격차는 없어. 왜? 우리나라에 인터넷 안 깔린 데 있어? 옛날에는 접근 기회 격차가 존재했었지. 도시는 깔렸는데 농촌은 안 깔렸거든. 서울은 깔렸는데 지방은 안 깔렸거든. 그러면 애초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박탈당했었던 거지. 그런 격차가 존재했었던 거야. 그게 접근 기회 격차인데, 야, 요즘에는 접근 기회 격차는 없잖아. 그렇잖아. 대신 무슨 격차가 요즘엔 심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활용 능력의 격차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꼭 반드시 정답인 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무슨 격차? 접근기회 격차가 또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접근기회 격차, 활용 격차 둘 다 중요한 거지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자, 그다음에 니은, 두 번째 거 인간 소외. 병이 얘기하고 있는 건 가짜 정보 유통이지 인간 소외는 아니야. 인간 소외 뭔지 알지? 인간이 그냥 외로운 거야. 인간 소외는 왜 나타나냐면 비대면 접촉, 피상적 인간관계의 확산,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인간 소외야. 너네들 생각해봐. 너네 우리 옛날 같으면 있잖아. 너네들이랑 나는 무슨 관계야? 엄청 끈끈한 관계야.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 관계야. 스승과 제자의 관계니까, 그지? 근데 지금은 우리 1년밖에 안 볼 거잖아. 그지? 우리 내년에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지? 안 만나. 끝난 거야. 이렇게 기간이 사람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얇고 관계도 안 깊다고. 이런 게 인간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피상적 인간관계가 인간소를 만들거든. 그치? 옛날에는 사귈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굉장히 좁았지만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었다면 최근엔 사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나중에 이제 뭐 SNS를 해. 팔로워가 뭐 몇백 명이야, 몇천 명이야. 친해? 다 피상적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너네들이 진짜 외롭고 쓸쓸할 때 너네들한테 옆에서 너네들 격려해주고 너네들 막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사람 없어. 그치? 혼자 외로워해야 되는 거라고. 혼자 외로워해야 돼. 어머나 소외감, 그지? 이 인간 소외야. 자, 그다음에 이건 인간 소외 상관없고, 그다음에 3번 정보의 신뢰성 확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건 병이지 정이 아니라. 그다음에 자 5번부터 볼까? 병은 정과 달리 정보윤리 확립 그랬는데 둘 다 정보윤리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지. 가짜 정보 유통도 정보윤리와 관련된 거지. 자, 정답은 4번인데, 자, 이것도 당연히 자 인권 침해 요소가 당연히 있지. 개인정보가 유출되니까. 그다음에 병도 자 가짜 정보의 유통이지만 가짜 정보가 만약에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것도 그치?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 있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돼야지. 그다음에 19번은 요거 진짜 잘 봐라. 봐봐. 기억.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래프가 도시화율이야. 그럼 도시화율이 뭐야? 거기 써 있지. 도시화율이 뭐야? 도시인구 비율이거든. 도시인구 비율. 그럼 질문할게. 도시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 그럼 도시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도시 인구도 증가하는 거지. 도시 인구 증가했어 안 했어? 도시 인구 증가했어 안 했어? 했지. 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이 돼. 그렇지. 전체 인구가 동일하다. 그치.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증가하면 도시 인구도 증가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조건 없으면 기억은 모름이다. 그다음에 니은도 봐봐. 거기 보니까 90년대 이후 서비스업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야, 3차 산업 비중이 증가하잖아. 그럼 서비스업 종사자가 증가하는 거 아니야? 니은 어때? OX야. X야. 왜? 이거 사람 아니야. 생산액 비중이야. 생산액 비중. 돈이라고 돈. 이걸 가지고 사람 수를 판단할 수는 없지. 됐어?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서비스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그치? 돈이야 돈. 사람 수는 바꿀 수가 없어. 그럼 디귿. 2차 산업의 생산 비중이 증가한 시기는 언제야? 70년도부터 90년도까지지. 그치? 그럼 그때 도시 인구 비중이 높아졌어? 높아졌잖아. 동그라미지. 그 다음에 리을이야. 자, 90년대 이후 산업구조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됐어? 심화된다라고 하는 건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야. 완만해지잖아. 90년대 이후에는. 심화된다는 얘기할 수 없지. 정답은 2번. 됐어? 자, 혹시 여기 뭐 질문할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야. 너네 여기 있는 기본적인 테마들은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있어야 돼. 이거 나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출제 경향상 좀 전에 우리가 풀어봤던 정보사의 문제점이 나올 개연성이 더 커. 그런데 정보사의 산업사의 일반적인 특징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기억해놔야지. 자, 혹시 뭐 추가로 질문할 거 있나? 없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도표 문제 풀러 들어가 보자. 자, 181페이지.
자, 1번 봐봐. 자, 다음 과제를 적절하게 수행한 학생만 보기에서 인대로 올라라. 그치? 단 전체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 그럼 봐. 첫 번째, 그 표를 잘 보면, 자, 산업별 취업자 비율이라고 나와. 그치? 그럼 산업별 취업자 비율 공식이 어떻게 되지? 공식? 산업별 취업자 비율 공식 밑에 써 있잖아. 5분의 5 곱하기 100. 전체 취업자 수분의 해당 산업 취업자 수 곱하기 100. 그치? 그러면 거기 보면, 자,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70년도에 35%였지. 근데 2010년도는 72%지.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지. 그럼 취업자 수도 2배 이상 증가했어? 취업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했어? 증가했지. 그치? 왜? 조건에 전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잖아. 전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비율도 2배 이상 증가했으면 취업자 수도 당연히 2배 이상 증가했지. 만약에 전체 취업자 조건이 안 나와 있으면 모름.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어도 취업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 그치? 이게 조건 싸움이라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너네들이 수업을 들었어야 했는데 조건을 어떻게 주니? 조건을 안 줄 수도 있고 동일하다 줄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줄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줄 수도 있고 또는 10% 감소했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 또는 10% 증가했다 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조건을 제시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일종의 평균도 조건이랬잖아. 이렇게 주면 얘네들이 몇 가구는 모르지만 평균값을 이용해서 B지역이 A지역보다 전체 가구가 2배 크다는 사실을 파악해낼 수가 있다고. 그치? 이것도 조건이야. 일종의 평균도 조건이야. 그래서 크기 파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기억은 맞아. 그럼 니은 봐봐. 고등학교 졸업자 증가율, 대학교 진학자 증가율. 그럼 자, 대학 진학률인데 너네 대학 진학률 공식이 어떻게 돼? 대학 진학률 공식. 너네 되게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거야. 평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분모의 값이라는 거, 분모의 크기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론할 줄 알아야 이걸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A 지역 전체 가구 분해, A 지역 총인구, 이게 추론이 돼야 돼. 그래야지 요 0.5 떨어지고 1 떨어졌네. 아, B 지역 전체 가구가 A 지역 전체 가구보다 2배 더 많네. 이게 추론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평균을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분모의 크기고, 그 다음에 그치? 야, 비율값이 증가하는 이유는, 비율값이 증가하는 경우는 딱 하나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 분자 증가율이 분모 증가율보다 크기 때문이지. 그럼 역으로 보면 분자 증가율이 분모 증가율보다 크면 비율값은 커지는 거라고. 이거 그러면 자 봐봐. 대학 진학률 봐봐. 야, 대학 진학률이 커져 작아져? 대학 진학률이 커지고 있지. 그럼 대학 진학률이 커진 이유가 뭐겠어? 공식이 어떻게 되지? 대학 진학률? 공식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분의 대학 진학자잖아. 곱하기 100이잖아. 근데 이게 커져. 그럼 누구보다 큰 거야. 많이 커지고 있는 거야. 이거 증가율이 이거 증가율보다 큰 거라고. 얘가 누구야? 대학 진학자 증가율이지. 얘는 누구야? 고등학교 졸업자 증가율이지. 대학 진학자 증가율이 고등학교 졸업자 증가율보다 큰 거야. 그치? 그 니은도 동그라미. 어서 오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디귿 봐봐. 야, 90년 대비 2010년에 그치 2차 산업 취업자 수 자 17%에서 10%가 되거든. 2차 산업 취업자는 27%에서 18%가 되거든. 자, 그럼 질문. 자, 1차 산업 취업자 수와 2차 산업 취업자 수는 감소했어, 증가했어, 아니면 알 수 없어? 전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얼마나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1차 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잖아. 따라서 디귿은 알 수 없지. 그치? 알 수 없지. 그 다음에
자, 리을 봐봐. 너네 노령화 지수 구하는 공식. 현아 이런 거 외워놔야 돼. 그렇지? 자, 노령화 지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그렇지.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 그치?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이 부분분의 부분 비율의 특징은 자, 봐라. 얘랑 얘랑 똑같으면 100이 나오고 얘가 더 크면 100보다 큰 값이 나타나고 분모가 더 크면 100보다 작은 값이 나타난다고. 네, 모든 연도에서 100보다 작은 값이잖아. 그럼 아직까지 누가 누구보다 많아? 애들 인구가 할아버지 할머니 인구보단 많은 거라고. 그럼 리을은 O야 X야? X지. 그치? X지. 야, 하나 더 물어볼까? 야, 90년도에 노령화 지수가 20이지. 질문할게. 그러면 90년도에는 애들 인구가 할아버지 할머니 인구보다 몇 배 더 많은 거냐? 애들 인구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몇 배 더 많은 거냐? 노령화 지수가 20이잖아. 그럼 뭐분의 뭐 곱하기 100이 20이야. 애들 인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인구 곱하기 100이 20이 나왔잖아. 얘가 100, 예를 들어 100. 그럼 얘는 20 곱하기 100. 그러면 애들 인구와 할아버지 할머니 인구보다 5배가 더 많은 거지. 그치? 그러면 2010년도는 어때? 아직까지 애들 인구가 더 많은 거지. 100에 미치지 못하잖아. 그럼 리을은 틀렸잖아. 틀렸지만 동그라미지. 왜? 그렇지. 지니어브니까. 그래서 너네 요거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지 마. 너네 항상 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세요로 나오는 게 아니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자, 이놈 새끼. 잘 잤어? 보세요. 항상 옳은 것을 고르세요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알았어? 자, 진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로도 나온다고. 이게 있잖아.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 딱 3년 전에 나왔던 속임수거든. 그러면 이게 6월 달에 나왔어, 평가원에. 그 애들이 진짜 많이 틀렸다고. 왜? 애들은 항상 옳은 것만 골랐으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틀렸다? 수능에 나왔게 안 나왔게? 그의 수능에 나왔지. 근데 애들은 수능에서는 그닥 많이 틀리지 않았어. 왜? 6월달 평가원 때 한 번 혼나봤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래서 평가원이 예방주사 같은 거라고. 예방주사. 그런데 봐봐, 요게 이제 효과가 없잖아. 그러면 이 속임수를 언제 써먹어? 한 3, 4년 있다 또 써먹어. 딱 올해가 그 타이밍이야. 또 써먹을 수도 있는. 알았어? 기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야.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2번 가봐봐. 자, 봐봐. 요거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뭐 A 지역과 B 지역이 있어. 뭐 전체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를 들자면 뭘로 가볼까? 유소년 인구비, 노인 인구비 뭐 이렇게 한번 가볼까? 그럼 봐. 예를 들어서 유소년 인구비, 부양 인구비, 노년 인구비 한번 적어보자. 뭐 임의대로 적지 뭐. 그다음에 뭐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체를 빼자고. 그냥 이거 두 가지만 써보자. 그럼 질문할게. 이런 거거든. 야, A 지역과 B 지역이 있어. 그럼 A 지역과 B 지역의 유소년 인구비는 이렇게 더해서 50%니? 이렇게는 못 더하는 거야. 왜 못 더하냐면 이거의 분모랑 이거의 분모랑 다르거든. 이거의 분모는 A 지역 총인구고 이거의 분모는 B 지역 총인구라고. 그 분모가 다르면 더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A 지역과 B 지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평균이 나타나겠지. 평균이 나타나겠지. 그치? 또 마찬가지야. 이렇게도 못 더하는 거야. 이렇게는 분모가 다르면 못 더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는 더할 수 있어? 자, A 지역의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50%다. 이렇게는 더할 수가 있는 거지. 분모가 같으면.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 그 2번 문제가 바로 그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기억 봐봐. 기억 보면 자, 사생활 침해가 늘어났다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고졸 이하의 응답자는
고졸 응답자가 7.7%고 중졸 이하 응답자가 8.8%란 말이야. 그럼 7.7이랑 8.8을 더해서 16.5%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이건 못 더하는 거야. 왜 못 더해? 분모가 다르거든. 8.8은 중졸 이하 응답자 수 분의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 수 곱하기 100. 그 다음에 7.7은 고졸 응답자 수 분의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 수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자, 고졸 이하의 응답자 중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애들은 평균이 나와야지 7.7과 8.8 사이 값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7.7보다는 크고 8.8보다는 작은 값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기억 맞는 거야. 8.8 미만 7.7 초과 인 값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건 못 더하는 거고. 그러면 니은은 더할 수 있어? 야, 고졸 학력 수준에 해당되는 응답자 중에서 생활이 편리해질 때 이전과 비슷하다 11.1%, 그렇지 않다 2.7%, 11.1 더하기 2.7 이건 돼? 돼. 왜? 얘네들은 분모가 같거든. 그치? 이건 돼. 그 다음에 디귿 돼? 되지. 원래 원본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나왔었지. 이 표는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잖아. 근데 원래 문제는 이거였어. 국민 중에서 10% 미만이다였어. 인터넷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 국민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 근데 여기서는 응답자 중에 10% 미만이다 그러면 이건 되지.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거야. 그러면 리을 이거 크기 비교돼? 야, 자 거기 봐봐. 사생활 침해가 늘어날 때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그러면 자 중졸 이하 중에서 사생활 침해가 늘어날 때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애들은 15.3%고 생활이 편리해졌다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애들은 7.5%거든. 그럼 7.5%랑 15.3%는 크기 비교가 돼? 돼. 왜냐면 얘네들은 분모가 같거든. 그러면 7.5는 어떻게 만들어뒀어? 중졸 이하 응답자 수분의 자 생활이 편리해졌대 그렇지 않다 응답한 사람 수 곱하기 100. 오른쪽이 15.3은 역시 중졸 이하 응답자 수분의 사생활 침해가 늘어날 때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 수 곱하기 100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모가 같아. 그러니까 크기 비교가 되는 거지. 그럼 누가 더 많아? 사생활 침해가 늘어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애들이 더 많은 거라고. 비교해주면. 그걸 리을은 틀렸지. 그래서 2번 문제도 이거 1번 문제나 2번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거든.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올 거고 그렇지?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약간 꽈놓은 문제가 또 하나가 나올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 부양비 문제가 또 하나가 나올 거고 자 넘어가 보자. 3번 문제. 너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잖아. 야봐 거기 보면 15세에서 64세 기혼 여성 인구 변화율 됐어? 자 그러면 봐라 2011년이 0%지. 그럼 0%라는 건 뭐냐면 2010년도랑 똑같다는 얘기야. 변화율이 0이라고 하는 건 안 변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혼 여성 인구가 2010년도랑 2011년은 똑같아. 그럼 2012년도는 2011년도보다 2%가 증가하지. 그리고 2013년도는 자 여기서보다 2%가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2%가 증가했다가 2%가 감소하잖아. 그러면 2011년도랑 2013년도는 기혼 여성 인구가 똑같지?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누가 더 많아야 돼? 2011년도가 더 많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 야, 기혼 여성 인구가 만약에 100명이다. 100명이었어? 근데 거기서 2%가 증가해? 그럼 102명이 돼? 근데 102명에서 2%가 감소하면 99.96명이 돼. 그치? 99.96명이 된다고. 코딱지만큼이지만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야, 기혼 여성 인구가 제일 많았던 연도는 2012년. 그치? 2012년이 제일 많은 거고 그 다음이 2011년이고 그 다음이 2013년, 4년, 5년은 똑같은 거란 말이야. 걔네들끼리 똑같은 거지. 됐어? 그러면 경력 단절 여성 비율 봐봐. 다 똑같이 20%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100명 중 20%, 102명 중 20%, 99.96명 중 20%가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럼 경력 단절 여성 수가 제일 많은 연도도 2012년. 두 번째로 많은 건 2011년. 13, 14, 15년도는 똑같은 거지. 공동 꼴찌가 되는 거지. 됐냐? 이것도 충분히 나올 개연성이 있는 문제고.
그럼 이제 바로 가보자. 1번 맞지? 12년이 제일 많으니까. 2번 맞지? 11년이 15년, 14년, 13년보다 많으니까. 3번 자 비율 봐봐. 47%, 46%, 45%, 40%, 37%. 어때? 줄어들고 있지 비율은. 비율은 줄어들고 있잖아. 맞아. 4번 임신 출산 봐봐. 임신 출산 2011년도도 20%지 2014년도 20%지 똑같은 20%지만 100명 중 20% 중 20%고 얘는 99.96명 중 20% 중 20%니까 누가 더 많아? 2011년이 더 많아야지.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다. 응? 그 다음에 5번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은 육아 봐봐. 2011년 자 쭉 보면 자 2015년이 32%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2012년이 분모값이 더 크잖아. 그런데 그래봤자 이거잖아. 102명 중 26%가 더 많겠니? 99.96명 중 32%가 더 많겠니? 99.96명 중 32%가 훨씬 더 큰 값이지. 자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4번이다. 그치? 그 다음에 4번은 잠깐 건너뛰어. 5번부터 가봐. 이거 거기 보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17.7이지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9.1이지 그리고 평균으로 나와 있는 게 15.1이지. 그러면 봐봐. 이 평균이 9.1에 가까워 17.7에 가까워. 여기 훨씬 더 많이 가깝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분모 크기잖아. 그러면 여기가 도시고 여기가 농촌인데 그럼 도시의 전체 가구가 농촌 전체 가구보다 큰 거지? 많은 거지? 도시 전체 가구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주의할 게 그거란 말이야. 평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분모 크기인데 분모 크기는 항상 전체 가구가 아니야. 그래서 항상 추론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돼. 하연이 뭐해? 숙제 안 했어? 여기 야 지금 5번 하는데 죽을라고 자 봐봐. 그러면 요 17.7이 어떻게 만들어진 값이야? 그래서 표 볼 때 항상 제목 보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 표 제목이 어때?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요 17.7이 어떻게 만들어진 값이냐면 이거야. 도시 다문화 가구 중에 취업할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다문화 가구 곱하기 100. 그럼 9.1은 농촌의 다문화 가구 분의 역시 농촌 다문화 가구 중에서 취업할선이라고 응답한 다문화 가구 곱하기 100 이런 거라고. 근데 평균이 이쪽이 더 가까워 이쪽이 더 가까워 이쪽이 더 가깝지. 그럼 뭐가 뭐보다 크다 그래야 돼. 전체 가구가 아니라 도시 다문화 가구가 농촌의 다문화 가구보다 크다 그래야 되는 거야. 분모값 정확하게 잘 찾아줘야 돼. 그치? 그래서 5번 문제에서 기억은 알 수 없어. 여기서 전체 가구를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고. 자, 오히려 리을이 동그라미가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가볼까? 야, 농촌에서 한글 교육이 가장 시급해? 2006년. 아닌데 편견 없애기가 더 시급한데? 그럼 니은은 틀렸잖아. 틀렸지만 동그라미. 왜? 진위어 보니까. 그치? 진위어 보니까. 디귿. 한글 교육. 한글 교육 봐봐. 자, 2006년도는 25.7%고 2008년도는 32.8%잖아? 그러면 응답한 가구 수가 증가한 거지? 알 수 없지. 왜? 전체 다문화 가구 수를 모르니까. 그치? 전체 다문화 가구 수를 모르니까. 됐어? 그 다음에 다시 6번. 이거는 뭐냐면 1번하고 4번 선지만 확실하게 기억해놔. 1번하고 4번 선지. 얘기했잖아. 이거야. 야,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분자 증가율이 분모 증가율보다 더 크기 때문이지.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비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분자 증가율보다 분모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이거든. 이거야.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 혹시 자
내가 옛날에 어떻게 풀려고 그랬냐면 6번에 1번 봐봐. 꼭 이렇게 증가율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어디다 밑줄 치냐면 증가율 앞에, 즉 전체 가구에 밑줄 치고 한부모 가구에 밑줄을 치는 거야. 전체 가구 한부모 가구에 밑줄 쳐보는 거야. 그러면 전체 가구 한부모 가구로 만들 수 있는 값이 뭐야? 전체 가구 한부모 가구로 만들 수 있는 값이 한부모 가구 비율이잖아. 한부모 가구 비율이 분명히 위에 있다니까. 그러면 한부모 가구 비율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만 확인하면 돼. 자, 그러면 야 85년도에는 얼마였어? 6.2%였지. 90년도에는 얼마야? 5.8%지. 그럼 한부모 가구 비율이 줄었지. 왜 줄었겠어? 얘기해봐. 뭐 증가율이 더 크니까? 분모 증가율이 더 크니까. 그럼 전체 가구 증가율이 한부모 가구 증가율보다 컸던 거야. 그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가봐봐.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 전체 가구 또 역시 한부모 가구 증가율을 구해야 돼. 그럼 자, 전체 가구 한부모 가구 밑줄 쳐봐. 역시 한부모 가구 비율을 보는 거야. 야 85년도 한부모 가구 비율은 얼마야? 6.2. 자 2005년도 한부모 가구 비율은 얼마야? 6.7. 그러면 한부모 가구 비율이 커졌지. 비율이 커진 이유는 한부모 가구 증가율이 전체 가구 증가율보다 컸기 때문이지. 이제 1번 4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라고. 요거는 잘 나오니까 기억해. 그러니까 비율값이 커지는 이유는 딱 하나야. 분자 증가율이 더 커서 그래. 비율값이 작아지는 이유는 분모 증가율이 커서 그래. 그럼 봐. 비율값이 만약에 변화가 없었다. 이때도 6.2%인데 이때도 6.2%다. 그러면 분자 증가율하고 분모 증가율하고 똑같은 거야. 증가량 아니야. 증가율이야. 됐어? 증가율이 똑같으면 비율값은 변하지 않아. 오케이? 넘어가 봐. 7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역시 방금 했던 4번 한번 다시 한번 볼까? 야 7번에 4번 가봐봐. 7번에 4번은 이렇게 돼 있지. 부양인구 증가율, 노년인구 증가율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어디다 밑줄 치라고? 증가율 앞에다 밑줄 쳐. 부양인구에 밑줄 치고 노년인구에 밑줄 쳐. 그치? 부양인구, 노년인구에 밑줄 쳐봐. 그럼 부양인구, 노년인구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노년부양비잖아. 노년부양비. 그래 안 그래? 그럼 노년부양비가 커졌나 작아졌나만 확인해. 노년부양비가 60년도에는 얼마였어? 6%였지? 2000년도에는 얼마야? 10.2%지? 노년부양비가 커졌지? 왜 커졌을까? 분자 증가율이 더 크니까 커졌지. 그러니까 노년인구 증가율이 부양인구 증가율보다 컸다는 거지. 됐어? 그럼 4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1번이야. 너네 이거 추론할 줄 알아야 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1960년도에 자 A지역이 있고 B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가 있는데 총부양비가 얼마냐면 여기 77.9야. 그 다음에 89.5야. 그 다음에 85.9야. 그럼 평균이 여기 가까워 여기 가까워. B에 가깝잖아. 그럼 뭐가 뭐보다 큰 거야? 뭐가 뭐보다 큰 거야? 이씨 무조건 B래 이 새끼 그치? B에 뭐가? 이놈아 그치? B에 뭐가? 이게 뭐야 인마? 총부양비 아니야 총부양비.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너네 미숙해서 그래. 그러면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한 타이밍만 늦게 들어가. 자꾸 저 자꾸 골프 용어로 쓰려고 그래. 덮어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치? 한 템포만 약간 늦게 릴렉스. 야 그러면 총부양비 공식을 너네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야 이 값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A지역 부양인구분의 A지역 피부양인구 곱하기 100. 이거는 B지역 부양인구분의 B지역 피부양인구 곱하기 100. 근데 얘가 평균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분모가 누구야? 부양인구 아니야 부양인구. 그럼 뭐가 뭐보다 많은 거야? B지역 부양인구가 A지역 부양인구보다 많은 거야. 그래서 이 평균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부양 인구가 A 지역이 더 많아, B 지역이 더 많아. 그치? B 지역이 더 많은 거라고.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 피부양 인구는 A 지역이 더 많아, B 지역이 더 많아? 피부양 인구는? 뭘 고민해? 몰라? 겁나 실망이야. 너네들이 지금 얼마나 웃긴 걸 하고 있는 줄 알아? 야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숫자가 너네 이게 난이도인데 숫자가 두 가지로 내.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고 하나는 이렇게 낼 수도 있지. 만약에 이렇게 냈으면 너네 봐봐. 자, 뭐 이렇게 해보자. 자, 75%. 응? 자, 예를 들어서 8%. 응? 에이, 그냥 그래, 계산하기 좋게 갈게. 자, 예를 들어서 90%. 근데 여기가 85%. 이렇게 갖다 치자. 그러면 뭐 이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하면 계산은 안 돼. 그냥 누가 더 많고 적고만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러면 계산이 돼. 그치? 그럼 물어볼게. 야, 얘랑 5 떨어졌잖아. 얘랑은 10 떨어졌잖아. 그럼 평균이 누구 쪽이 더 가까워? B 쪽이 더 가깝지. 그럼 뭐가 뭐보다 2배 많아? B 지역에 부양 인구가 A 지역보다 2배가 많지. 그럼 피부양 인구는 누가 더 많을까? 그래. 근데 이걸 왜 대답을 못 하는데? 너무 당연해. 야, 얘는 부양 인구가 200명, 얘는 100명. 그럼 100명 중 75%, 75명, 얘는 200명 중 90%, 180명 이런 거잖아. 야, 분모가 큰데 비율까지 크면 당연히 분자값도 당연히 큰 거지. 그러면 피부양 인구도 A 지역보다 B 지역이 더 큰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푸는데 왜 저렇게 하면 못 풀어? 너무 당연한 거잖아. 피부양 인구도 B 지역이 더 많지. 왜? 분모값이 큰데 비율값도 크잖아. 분모가 큰데 비율값이 크면 당연히 분자값은 당연히 큰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되지? 부양인구랑 피부양인구랑 더하면 총인구가 되지. 그러면 자, 부양인구도 B가 더 많아, 피부양인구도 B가 더 많아.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B지역 전체 인구, 이렇게 더하면 A지역 전체 인구야. A지역 전체 인구가 더 많아, B지역 전체 인구가 더 많아? B지역 전체 인구가 더 많지. 그치? 1번 A지역 전체 인구가 더 적다, B지역 전체 인구가 더 많다. 이거 추론이 돼야 돼. 왜? 이거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큼 더 지워봐. 자, 봐봐. 내가 그냥 임의대로 막 써볼 테니까 너네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줄게. 그치? 노년부양비는 20, 노령화지수는 50. 좀 더 어렵게 줘볼까? 뭐 그게 그거지만. 이렇게 줘볼게. 그리고 이렇게 준 다음에 명제가 이거야. 자, 노년인구비는 10%보다 크다. 그러면 바로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항상 너네 이렇게 주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이거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0에서 14세 인구, 15에서 64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로 바꿔줘야지. 그럼 봐봐. 노년부양비가 20이잖아. 그러면 얘가 100명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20명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가 40이잖아. 그치? 노령화 지수가 40이려면 이거 곱하기 100이 40이 나와야 되거든. 이게 얼마냐? 50이잖아. 50분의 20 곱하기 100이 40이니까. 그러면 질문. 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는 이게 노년인구비잖아. 노년인구비는 얼마겠니? 전체 인구가 얼마야? 170이잖아. 그 중에 20 곱하기 100이잖아. 그러면 10%보다 커 작아?
야, 170분의 20 곱하기 100이면 10%보다 커져가. 크잖아. 그러면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전체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보면 안 돼. 이런 거 보면 안 돼. 노인 인구로 바꿔.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율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전체 인구 어떻게 구해? 다 더하면 전체 인구지. 전체 인구 170, 그치? 노인 인구 20. 그럼 10%보다 크지? 그치? 이해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7번 문제는 1번하고 4번이 중요하다. 4번은 근데 방금 봤던 거니까 1번이 중요하다. 전체 인구 추론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건 너무 간단한 거야. 야, 분모값도 크지, 비율값도 크지, 분자값은 무조건 더 큰 거야. 근데 애들이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 꼭 이렇게 주면 헷갈려 해. 숫자 이렇게 주면. 응?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거야. 내 도표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수에 대한 원리를 묻는 거라고. 아주 기본적인. 똑똑한 초딩은 풀어. 그치? 그치? 너네가 못 풀면 말이 안 되잖아. 알았어? 자, 8번 문제까지 잠깐 보고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잠깐 쉴게. 8번의 정답이 2번이잖아. 요게 조금 어렵지. 그치? 자, 봐봐. 이거는 내가 자 오답까지 설명하진 않을 거야. 오답까지 설명하진 않는데 조금 이따 하나만 더 힌트를 주긴 할 텐데. 자, 일단 들어봐. 정답이 2번이거든. 자, 그럼 거기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8년은 2007년에 비해 총혼인 건수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 그 위에 표를 잘 봐봐. 총혼인 건수를 추론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한번 봐봐. 총혼인 건수를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까? 있네. 뭐? 총혼인 대비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 그치?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총혼인분의 그치? 이해돼? 자, 그러면 요 비율값이 2007년도에는 얼마였고 2008년도에는 얼마였어? 왜 지금 비교 연도가 2007년도, 2008년도니까 2007년도에는 얼마였어? 요 비율값이 2007년도에 얼마였어? 있는 건 할 줄 알잖아. 10.9. 10.9였는데 2007년도에는 10.9였는데 2008년도에는 요게 얼마가 돼? 11.0이 되지. 그러니까 요게 증가했잖아. 이 비율값이. 그러면 요거 증가율이 요거 증가율보다 크니까 증가한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런데 또 역시 2007년도, 2008년도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늘었어, 줄었어? 늘었어? 줄었지. 얼마 줄었어? 뭐라고? 플러스 0. 뭐라고? 마이너스 0. 뭐? 그거 어디서 0. 어디 있냐 그거? 마이너스 3.6% 줄었지. 그러면 요 2007년도고 요게 2008년도인데 요 기간 동안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줄었단 말이야.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비율은 증가했단 말이야. 분자가 줄었는데 비율이 증가했다고. 그럼 진짜 지나가는 초등학생 불러다 한번 물어볼까? 야, 분자값이 작아졌다? 근데 비율값은 커졌어. 분모값은 어떻게 됐게? 야, 이 비율값은 커졌어. 분자가 작아졌는데도 비율값이 커졌다고. 분모는 더 많이 작아졌겠지. 그러니까 비율값이 커진 거 아니야. 그럼 총혼인 건수는 당연히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야. 아주 기본적이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 정보를 주는 거야. 분자가 줄어들었어. 근데 분자가 줄어들었다는 걸 변화율로 나타낸 거야. 그다음에 비율값은 증가했어. 총혼인 건수 대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의 비율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이거 물어. 총혼인 건수 물어본 거야. 어떻게 됐겠니? 줄었지.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나머지 오답은 내가 정리 안 해줄 건데 1번만 내가 자 봐봐. 거기 보면 숫자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22.3이지. 자, 그 22.3이 뭐가 22.3이야? 뭐가 22.3이야? 2005년 외국인과의 이제는 한글도 못 읽어? 자, 2005년 외국인과의 혼인 증감률이 22.3이야. 그럼 그 밑에 있는 22.4는
역시 2005년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 증감률이 22.4야. 그럼 그 밑에는 그렇지.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혼인 건수 증감률이 22.0이야. 다시 얘기하면 얘는 이 두 값의 평균이라고. 오케이? 그런데 얘랑 얼마 떨어졌어? 0.1 떨어졌지. 얘랑은 얼마 떨어졌어? 0.3 떨어졌지. 그럼 평균이 누구 쪽에 더 가까워? 이쪽에 더 가깝지. 그럼 질문. 얘가 얘보다 뭔가가 3배가 큰 거 아니야? 뭐가 3배 커? 요거 추론하면 쉬는 거야. 야, 평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분모잖아. 그럼 뭐가 뭐보다 3배 크다? 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네. 뭘 분모가 같아? 야, 방금 내가 얘기해 줬잖아. 22.4는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 건수 증감률이고 22.0은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혼인 건수 증감률이라고. 전년도 가면 몇 년도인데? 2004년 계속 불러봐. 그렇지. 요게 요거는 22.4는 2004년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 건수 분의 요거 분의 2005년도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 건수 빼기 2004년도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 건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22.0은 역시 2004년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혼인 건수 분의 2005년도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혼인 건수 빼기 2004년도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혼인 건수 곱하기 100 해서 만들어진 값이라고. 그러면 분모가 뭐냐면 이거야, 이거. 그럼 뭐가 뭐보다 3배 커?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의 혼인 건수가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의 혼인 건수보다 3배 큰 거야. 원리는 달라지지 않아. 그치? 평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 분모야. 근데 너네들이 지금 분모값 잘 못 찾고 있는 거잖아. 평균을 변할로 줄 수도 있어. 그러면 변할로 주면 분모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혼인 건수가 3배가 더 많았던 거야. 그럼 거기 보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얘는 3,000건, 예를 들어서 얘는 1,000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감소율을 보면 얘는 막 20%씩 감소한다? 근데 얘는 10%밖에 감소 안 한다? 그럼 감소율은 얘가 더 크잖아. 20% 감소했으니까. 근데 감소량을 물어보거든. 근데 감소량을 물어보면 얘는 1,000건에 대한 20%니까 200건 감소하는 거고 얘는 3,000건에 대한 10%니까 300건이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감소율은 얘가 더 커 보이지만 감소 건수는 오히려 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1번도 보면 자,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여자가 외국인인 경우보다 남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더 많이 감소한다. 감소율을 보면 그렇거든. 근데 감소 건수는 여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더 많이 감소하는 거야. 왜? 평균을 통해서 얘가 3배 더 많다는 게 추론이 되거든. 이해되니? 그 정답이 그래서 2번이야. 그러니까 1번은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본 건데 이걸 얼마든지 변화율로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2000년도)
만약 이렇잖아? 그럼 봐. 10%, 5%, 7% 이렇게 준다면 이걸 통해서 뭘 파악할 수 있어? 어머, 얘랑 좀 쉽게 줄게. 자, 요 6%로 갈게. 6%. 그럼 얘랑은 1 떨어졌지. 얘랑은 4 떨어졌지. 그렇지? 그럼 이쪽에 4배 더 가깝지. 그럼 뭔가가 얘가 얘보다 4배가 많은 거지. 그럼 뭐가 더 많은 거니? 1999년도? 요 10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자 1999년 그지? A지역 전체 가구 분의 2000년 A지역 전체 가구 빼기 1999년 A지역 전체 가구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값이고 얘는 1999년 B지역 전체 가구 분의 2000년 B지역 전체 가구 빼기 99년 B지역 전체 가구 곱하기 100 해서 만들어진 값이거든. 근데 평균이 이쪽에 4배 더 가깝잖아. 그럼 뭐가 뭐보다 4배 많은가? 99년도의 전체 가구가 B지역이 A지역보다 4배가 많은 거라고. 99년도께. 그치? 이거 만약에 까탈스럽게 평균을 변화로 주면 분모값 추론할 수 있어야지. 오케이? 스톱. 여기까지만 일단. 자, 185페이지. 185페이지 9번. 자, 이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뭐 안 중요한 게 없어. 특히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왜냐면 지금 도표가 이렇게 추세를 보니까 평균 가지고 하나 내고 그 다음에 부양비 가지고 하나 내고 그 다음에 불평등 관련된 거 가지고 하나 내거든. 그럼 불평등 지수 중에 이 소득 불평등 지수가 이거란 말이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건 이제 맞벌이 가구에 자 소득 기여도가 나와 있는 건데 아내의 소득 기여도가 나와 있는 건데 자 거기 소득 기여도 공식이 어떻게 돼? 뭐 분의 뭐야? 남편 소득분의 아내 소득 곱하기 100이야. 그치? 오케이? 남편 소득분의 아내 소득 곱하기 100. 그럼 전체가 아니지. 부분분의 부분 곱하기 100이라고 이것도.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따져볼 건데 그럼 이런 거지. 야 거기가 지금 소득기여도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 계층이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계층은 맞벌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해서 10등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1분위는 제일 못 사는 하위 10%, 10분위는 제일 잘 사는 상위 10%가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럼 거기 1분위 소득기여도 30.8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런 얘기야. 남자가 만약 100을 번다면 여자는 30.8을 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됐어? 자 이제 봐. 근데 모든 분위에 아내의 소득기여도가 어때? 40을 넘는 경우가 있냐? 모든 경우가 40이 안 되지. 그러면 당연히 평균도 40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지. 2번 맞는 말이지. 최상층에서 가장 높다. 맞는 말이거든. 근데 문제가 이제 3번이거든. 자, 여기 봐봐. 3번인데 야 거기 지금 최상위 10%의 남편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그럼 이제 봐. 최상위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157만 원을 벌어. 근데 남편이 얼마 버는지를 몰라. 근데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빨리 들어와. 자 39.0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너네 이 X값 계산할래? 이런 거 계산하려 그러면 머리 터지지. 이거는 산수시험이 아니잖아. 수학시험이 아니잖아. 우리가 보는 게 사회문화가. 그러면 자 3번 선지가 뭐야? 500만 원 이상이다 이랬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500원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그럼 너네 500분의 157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오는 줄 알아? 31.4% 나와. 1000분의 317일 테니까 314일 테니까. 그치?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500만 원이면 이 값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값이 나오려면 X값은 당연히 500보다 작아져야지. X값이 500보다 작아야만 이 값이 나오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4번도 추론해봐. 야, 최하층의 경우에는 야, 남편이 얼마 버는지 몰라. 근데 아내는 26만 원을 벌거든. 그 곱하기 100 하면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30.8%가 나와야 돼. 그럼 생각해봐. X가 100이라고 가정해봐. 100분의 26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나오냐? 26%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 이 값이 나오려면 X값은 100보다 작아져야지. 그치? 100보다 작은 값이어야 이 값이 나타나지. 그치?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야. 100만 원 미만이다.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5번. 요것도 잘 속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봐라. 맞벌이하는 아내의 소득은 최하층의 경우 30% 이하다 그랬는데 잠깐만. 소득 기여도가 30.8%인데 이 값은 남편 소득분의 아내 소득 곱하기 100해서 만들어진 값이잖아. 남편 소득분의 아내 소득 곱하기 100해서 만들어진 값이 30.8인데 5번 선지는 뭘 바꿔놨냐? 분모를 바꿔놨어. 분모가 뭐로 바뀌었어? 가구 소득으로 바꿔놨잖아. 그럼 가구 소득이면 남편 소득 더하기 아내 소득분의 아내 소득 곱하기 100이 되는 거거든. 그럼 분모만 커졌잖아. 그럼 비율값은 당연히 작아지겠지. 이해돼? 그래서 자, 5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라고.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7번처럼 평균을 7번처럼 내면 누가 더 많다 적다만 판단할 줄 알면 돼. 근데 평균 문제를 10번처럼 내면 최근 문제의 트렌드가 이렇지. 계산해야 돼. 분모값, 분자값 다 계산해야 돼. 자, 그럼 봐. 거기 이 나라의 총인구는 2천만 명이고 종교 두 개를 동시에 믿는 사람은 없고 종교는 A 종교하고 B 종교밖에 없고 조건이 이거야. 그 다음에 자, A 종교를 믿는 남성 신도 비율 나와 있지. 25%. 그러면 그 25%는 어떻게 만들어진 값이야? 밑에 공식 써 있잖아. 뭐분의 뭐 곱하기 100. 남성 인구분의 A 종교를 믿는 남성 신도 곱하기 100. 그게 25%고 오른쪽에 25%는 여성 인구분의 A 종교를 믿는 여성 인구 곱하기 100. 그것도 25%고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도 25%가 되지. 그러면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평균이 누구한테 좀 가깝거나 멀어야지 분모값을 추론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다 25, 25, 25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아무것도 추론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 밑에 있는 거. 야, B 종교를 믿는 남성 신도 비율은 12.5%고 자, B 종교를 믿는 여성 신도 비율은 25%인데 평균은 20%야. 그러면 자, 여자랑 얼마 떨어져? 5 떨어져. 남자랑 얼마 떨어져? 7.5 떨어져. 누구한테 더 가까워? 여자 쪽에 더 가까워. 몇 배 더 가까워? 1.5배 더 가까워. 그럼 뭐가 뭐보다 1.5배 큰 거야? 그렇지. 25의 분모가 12.5의 분모보다 1.5배가 큰 건데 이때 분모는 여성 인구란 말이야. 여자가 남자보다 1.5배가 많아. 그럼 이 나라에 남자 대 여자의 인구 비율이 1대 1.5야. 2대 3이라고. 근데 이 나라의 총 인구가 2천만 명이잖아. 그럼 2천만 명 중 2는 남자고 3은 여자야. 2천만 명의 5분의 2는 남자고 2천만 명 중에 5분의 3은 여자라고. 남자 몇 명? 2천만 명 곱하기 5분의 2 800만 명. 여자 몇 명? 1200만 명. 그치?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800만 명에 대한 25% 1200만 명에 대한 25%. 오케이? 자, 800만 명에 대한 12.5%. 자, 1200만 명에 대한 25%. 이 계산해주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요즘에 계산을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런가 봐. 기억. 종교를 가진 인구는 45%. 그치? A 종교 믿는 애 25% 있고 B 종교 믿는 애 20% 있으니까 45%. 그럼 종교 없는 애가 55%. 기억 맞고. 니은 잘 봐. A 종교를 믿는 전체 인구는 몇 명? A 종교를 믿는 전체 인구. 멍 때리지 말고 A 종교를 믿는 전체 인구. 이 나라 전체 인구 2천만 명이라며 그 중에 25%가 A 종교를 믿잖아. 500만 명. 2천만 명 곱하기 4분의 1 500만 명. 됐어? 그러면 그 중에
남성 신도는 몇 명? 남자는 800만 명 있잖아. 그 중에 25%가 A종교 신도잖아. 200만 명. 그러면 A종교를 믿는 전체 신도 중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00만 명분의 200만 명 곱하기 100, 4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T굿도 봐. B종교를 믿는 여성 인구는 1200만 명 중에 25%, 300만 명. 그러면 B종교를 믿는 남성 인구는 800만 명 중에 12.5%, 100만 명. 됐어? 100만 명, 300만 명, 3배. 그 다음에 리얼 A종교를 믿는 남성 인구는 200만 명, B종교를 믿는 여성 인구는 300만 명. 그렇지? 다르지? 그래서 정답이 4번. 이게 계산하는 것도 나와. 꼭 다시 해봐. 혹시라도 틀렸거나 조금이라도 저기 헷갈리는 게 있으면 꼭 다시 한번 해봐. 알았어? 자, 그 다음에 11번도 봐. 이것도 보면 포인트가 크게 두 개인데, 자, 거기 일단 두 번째 표를 보면 전체 가구수 변화율 나와 있지. 전체 가구 변화율이 0이야 2000년도가.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95년도랑 똑같다는 얘기야, 전체 가구가. 근데 2005년도가 되면 10%지. 그러면 2000년도에 비해서 10%가 늘었다는 얘기고, 2010년도는 마이너스 10%지. 그리고 2015년도는 0이지. 그럼 질문할게. 자, 전체 가구가 100가구가 있다 쳐. 그럼 100가구에서 10%가 증가해서 2005년도는 110가구가 되는 거야. 그런데 2010년도는 거기에서 10%가 감소하거든. 110가구에서 10%가 감소하면 99가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2000년도가 100가구면 2005년도는 110가구, 2010년도는 99가구, 15년도는 99가구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가구 수가. 그러면 100가구에 대한 몇 퍼센트, 110가구에 대한 몇 퍼센트, 99가구에 대한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 요게 포인트고, 두 번째는 자, 표를 한번 보면 이게 너네 공공부주 수급이 옛날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잖아. 그래서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게는 교육급여를 주고, 43% 이하면 주거급여도 주고, 자, 40% 이하면 의료급여도 주고, 28% 이하면 생계급여까지 주잖아. 그러면 자, 요것만 봐봐. 2000년도에 자, 봐. 2000년도에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의 비율은, 2000년도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의 비율은 몇 프로?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의 비율이 왜 50%야? 50%는 어디서 나온 숫자야 도대체?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의 비율은 35%. 50% 이하가 받으니까 50% 이하 가구가 30%, 35%잖아. 그럼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의 비율은 35%. 그럼 질문을 바꿔서 교육급여 한 가지만 받는 가구의 비율은 8%. 35에서 27을 빼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8%. 그러면 자, 이제 봐. 기억. 2010년 교육급여 하나만 받는 애들은, 2010년 하나만 받는 애들 6%, 2015년 하나만 받는 애들은 5%, 6%, 5%. 현이야, 이해돼? 빼주는 거라고. 35에서 29를 빼줘. 왜냐면 29% 애들은 모두 받는 애들이니까. 주거부여도 받는 애들이니까. 그치? 의료급, 아니, 교육급여 하나만 받는 애들은 그 35%는 다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급여를 다 받는 애들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걔네들 중에 교육급여도 받고, 뭐 주거부여도 받고, 의료급여도 받고, 생계급여도 받는 애들 다 포함해서 35%인 거고, 그 중에서 자, 교육급여만 받는 애들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자, 43%는 초과하는 사람들인 거지. 걔네들이 하나만 받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을 빼줘야지. 그래서 35에서 2010년도 자, 35에서 29만큼을 빼주면 6%가 되잖아. 걔네들이 교육급여 하나만 받는 애들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2015년도는 35에서 30을 빼주는 거지. 그래서 5%가 교육급여 하나만 받는 애들이 되는 거야. 됐어? 안 같아. 그래서 기억은 X. 니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교육, 주거 두 개를 받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중간에 43%와 40% 사이에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두 개만 받는 애들이거든. 그럼 누구에서 누구를 빼주는 거야? 27에서 15를 빼주는 거지. 됐어? 그래서 12%. 2015년도는 30에서 15를 빼주는 거지. 그래서 15%. 됐어? 12%, 15%인데 자, 12%는 100가구 중 12%, 15%는 99가구 중 15%가 되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99가구 중 15%가 더 많은 값이지. 그럼 니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전체 가구 중 교육, 주거, 의료, 생계 모두 받는 애들은 다 5%야, 5%. 그치? 4개 다 받는 가구의 비율은 다 5%야. 모든 연도에. 비율이 똑같아.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내가 봐봐. 리을에 교육, 주거, 의료, 급여 3가지만 받는 애들은 3가지를 받는 애들은 자 봐. 15%에서 5%만큼을 빼준 거야. 왜냐면 5%는 4가지를 다 받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3가지만 받는 애들은 10%지, 10%. 그 다음에 2015년에 다 받는 애들은 5%지. 근데 얘가 10%고 얘가 5%인데 얘는 110가구 중 10%고 그렇잖아. 2005년도는 110가구니까 2015년도는 99가구 중 5%거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2배 이상 많지. 정답이 3번. 그치? 자, 또 봐. 12번도. 자, 여기는 지금 표의 제목을 보니까 뭐라 나왔냐면 계층별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지역별 계층별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이렇게 나왔어. 그럼 돈이야. 그럼 24%가 아니라고. 24만 원이야. 그러면 자, 질문. 24만 원. 24는 어떻게 만들어진 값이야? 밑줄 쳐봐.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이게 공식이야. 한 달 동안 쓰여진 전체 교육비를 학생 수로 나눠주면 한 명당 쓴 교육비가 만들어지지. 이게 공식이야. 그러면 그 밑에 26.6은 이게 있잖아. 이게 추론이 돼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푼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건 야, 평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분모야. 그치? 근데 분모가 추론이 안 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어? 분자 증가율이 분모 증가율보다 크면 비율이 커져. 근데 분모랑 분자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2.1은 농촌의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잖아. 그럼 이건 농촌의 학생 수분의 농촌에 한 달 동안 쓰여진 전체 교육비지. 그런데 평균이 얼마냐면 24.0이잖아. 평균이. 그럼 24가 22.1이랑은 1.9 떨어져 있는데 얘랑은 2.6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평균이 누구 쪽이 더 가까워? 이쪽이 더 가깝잖아. 그렇잖아. 그럼 뭐가 더 많은 거? 뭐가 뭐보다 큰 거야? 분모가. 그렇지. 그럼 누가 누구보다 많은 거야? 농촌의 전체 학생이 도시 전체 학생보다 많은 거야. 그렇지. 이건 절대 달라지지 않거든. 평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분모. 근데 분모를 못 찾으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리을이야. 그래서 너네 평균 다 봐봐. 2013년도도 야, 평균이 23만 9천 원인데 도시 27만 1천 원에 가까워? 아니면 농촌 21만 5천 원에 더 가까워? 농촌에 더 가깝고 2016년도도 농촌에 더 가깝다고. 그러면 2010, 2013, 2016년 모두 자, 누가 누구보다 많은 거야? 농촌 학생이 도시 학생보다 많은 거야. 그래서 리을이 동그라미가 되는 거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값은 이거거든.
학생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자,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건 몰라.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뭐가 안 나와 있어. 가구 소득이 안 나와 있잖아. 가구 소득이 안 나와 있는데 그냥 학생인당 월평균 교육비만을 가지고 가구 소득 중에서 학생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학생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똑같다고 해서 가구 소득을 모르는데 자, 파악할 수가 없지. 기억은 X. 기억은 X.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농촌 지역에서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가 얼마인지 22만 1,000원에서 21만 5천 원 됐다가 23만 2천 원 되잖아. 그럼 지속적으로 증가해? 아니지. 아니지만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야. 왜? 그렇지. 문제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이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디귿 봐봐. 이것도 쉽지. 야, 계층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교육비 높아져? 계층이 높아질수록 월평균 교육비 높아지잖아. 그치? 그럼 비례관계지. 동그라미. 니은 디귿은 쉽다고. 문제 포인트는 리을이라고. 됐어? 공식이 이거라고. 도시학생 수분의 자, 도시지역 월간 전체 교육비, 농촌 전체 학생 수분의 농촌 지역의 월간 전체 교육비. 이게 공식이거든. 근데 평균이 농촌 쪽에 더 가까우니까 자, 농촌 쪽 분모, 요거 분모가 그렇지? 농촌 학생 수가 도시 학생 수보다 많은 거야. 이건 달라지지 않는다니까. 알았어? 자, 평균은 진짜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가봐봐. 이거 보면 자, 봐봐. 분석으로 옳은 걸 골라라는데 일단 가나다가 뭐냐면 가는 서비스고 나가 사회보험이고 다가 공공부조야. 이것도 내가 계산하는 거 알려줄게. 일단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가나다 그 다음에 남녀 비율 쭉 나와 있잖아. 이건 13번 문제부터는 비율의 비율이야. 비율의 비율. 자, 일단 가볼게. 그리고 그 밑에 문제 조건이 2014년 A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10,000명이지. 그 다음에 2015년 A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 5%지. 그럼 질문할게. 2015년 A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몇 명이니? 2014년에 10,000명이었는데 거기서 5%가 줄어들었다고. 몇 명 됐어? 9,500명. 그러니까 2014년도는 10,000명인데 2015년도는 9,500명에 대한 비율인 거야. 알았어? 오케이? 그럼 이제 가보자. 기억 봐봐. 기억.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공공부조잖아? 다가 공공부조라니까. 그럼 공공부조 수혜자 비율은 60% 아니야? 60%. 그 다음에 자, 의무가입의 원칙이면 사회보험이잖아. 사회보험 수혜자 비율은 40%잖아. 그러면 얘가 얘보다 1.5배 많지. 이거 맞는 말이거든? 이해돼? 그 다음에 니은 봐봐봐. 2014년 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제도의 남자 수혜자. 자, 봐. 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건 공공부조잖아. 공공부조면 60%잖아. 그러면 60% 중에 남자는 몇 퍼센트야? 36%잖아. 그치? 그 다음에 수혜자와 사용자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제도면 사회보험이잖아. 사회보험은 40%잖아. 얘네 중에 남자는 58%잖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곱하기. 곱해서 큰 놈이 이기는 거야. 자, 봐. 60% 중 36%면 곱해볼까? 6, 38, 6, 6에 36.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40% 중 58%면 4, 5, 20, 4, 8에 32.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누가 더 많은 거니? 사회보험 남자 수혜자가 공공부조 남자 수혜자보다 많은 거라고. 곱하기. 눈에 들어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디귿하고 리을 요거 내가 계산을 알려줄 텐데 디귿하 봐봐. 이 연도가 달라져. 그럼 기준값이 달라지거든. 그럼 이제 2014년 민간 부분에 의해서 제공되는 제도의 남자 수혜자는 그랬어. 그럼 사회 서비스잖아. 그럼 사회 서비스는 12%인데 문제는 2014년도는 10,000명 중 12% 중 남자 수혜자니까 30%고
2015년도는 5%가 감소했으니까 9,500명 중 자, 사회 서비스 12% 중 남자 수혜자는 40%거든. 그러면 이거 12% 이거 똑같은 건 지워도 돼. 똑같은 거니까. 우린 크기만 비교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지운 다음에 10,000명 중 30%가 더 많겠어? 9,500명 중 40%가 더 많겠어? 곱해. 그치? 곱해. 49, 36, 45, 20. 얘가 훨씬 더 큰 숫자지. 그치? 예를 들어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냥 10,000명 중 30%라고 생각하면 이건 3,000명인데 9,500 중 40%잖아. 49, 36, 45, 20은 3,800명이거든. 이해돼? 그치? 얘가 더 많은 거란 말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리을도 보면 잘 봐라. 리을도 보면 정부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제도의 여자 수혜자. 정부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여자 수혜자. 그러면 14년. 그러면 자 14년도는 10,000명인데 10,000명 중에 정부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건 자 공공부조고 60%고 그 중에 여자 수혜자가 64%고 그 다음에 2015년은 역시 마찬가지 9,500명인데 이 중에 역시 공공부조 수혜자는 60%인데 이 중에 70%가 여자 수혜자고 크기 비교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60, 60 똑같은 걸 지워 곱하면 돼. 곱하면 돼. 자 누가 더 큰 숫자지? 얘가 더 큰 숫자지. 근데 이거 그래 곱해라. 그게 마음 편할 거다.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거든. 이렇게가 5%가 감소한 값이잖아. 그럼 실제로 있잖아. 봐라. 너 여기서 5% 감소시켜주면 얼마가 되지? 70에서 5%가 감소되면 근데 70에 10%면 7이야. 그럼 70에 5%면 3.5야. 3.5. 그럼 이 값에서 5%가 감소됐다라고 하는 건 3.5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거 얼마야? 오케이? 그럼 실제로 너네 한번 계산해봐. 요거랑 곱한 값과 요거랑 곱한 값이 똑같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5%를 빼준 다음에 얘랑 곱하거나 아니면 이건 그대로 두고 여기서 5%를 뺀 다음에 얘랑 곱한 거랑 똑같다고. 그러면 만 곱하기 64냐 만 곱하기 66.5냐 하면은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곱하나 만하지. 얘가 더 많은 값이 되는 거란 말이야. 헷갈리면 하지마. 그치? 그냥 곱해. 자, 그 다음에 14번도 봐봐봐. 14번이 오히려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봐봐. 이건 너네 그 부양인구 있잖아. 거기다가 그거 집어넣어서 문제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잘 봐. 표는 2018년 각국의 빈곤 탈출률과 빈곤 지입률을 나타낸다. 각국은 A지역과 B지역으로만 구성이 된다. 2017년 이후 각국의 총가구 수는 변동이 없다. 2017년 A지역의 총가구 수는 B지역의 4배다.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야. 2017년도에 A지역과 B지역과 전체가 있는데 A지역 전체 가구가 B지역보다 4배가 많대. 그러면 이걸 갖다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A지역 전체 가구는 몇 가구? B지역 전체 가구는 몇 가구? A지역 전체 가구 B지역보다 4배가 많대. 그럼 어떻게 놀래? 400가구? 100가구 이렇게 놓는 거야. 400가구 100가구. 그러면 A지역의 전체 가구 400가구 B지역의 전체 가구 100가구 이렇게 놓으면 전체는 500가구가 전체 가구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500가구에 대한 비율을 구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1000가구에 대한 비율로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 그러면 여기를 400으로 놓지 말고 800으로 놔. 물론 400으로 놔도 상관은 없어. 그치? 800? 그럼 여기는 200. 그러면 전체 가구는 1000가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야. 800가구, 200가구, 1000가구.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2017년 빈곤층 가구는 총 가구의 20%래. 그러면
빈곤 증가구가 20%라고는 빈곤 가구가 200가구란 얘기야. 그럼 비빈곤 가구는 당연히 800가구겠지.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냐면 2017년 A지역의 빈곤 가구가 B지역의 3배래. 전체 빈곤 가구는 200가구인데 A지역의 빈곤 가구가 B지역보다 3배가 더 많다는 거지. 그러면 전체 빈곤 가구 200가구를 3대1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얼마겠어? 전체 빈곤 가구는 200가구인데 A지역 빈곤 가구가 B지역보다 3배가 많다고. 200을 3대1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러면 조건 완성되잖아. 모든 조건에 부합되잖아. A지역 전체 가구가 B지역보다 4배가 많고, 그 다음에 전체 가구 중 20%는 빈곤 가구고, 그 다음에 A지역 빈곤 가구가 B지역 빈곤 가구보다 3배가 많고. 그래서 빈곤 가구 더해서 200 되고, 맞잖아. 그러면 자, A지역 비빈곤 가구는 650가구가 되는 거고, B지역 비빈곤 가구는 150가구가 되는 거고. 이게 2017년도란 말이야. 2017년도에 빈곤 가구, 비빈곤 가구를 지역별로 다 구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 빈곤 탈출률과 빈곤 진입률을 이용해서 이게 2018년도 거거든. 근데 2018년도는 결국에 빈곤 탈출률이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 자, 2017년도에 빈곤했던 가구 중에서 탈출한 애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8년도에 빈곤 탈출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여기에서 탈출한 애들을 빈곤 탈출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A지역의 빈곤 탈출률이 얼마야? 20%지. 그럼 여기에서 20%가 탈출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값의 20%면 얼마야? 150의 20% 곱하기 0.2. 눈 뜨고 안 돼! 그치? 여기서 20%가 탈출을 해서 비빈곤 가구가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빈곤 진입률도 20%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20%가 진입한다는 얘기야. 그럼 650에 20%면 곱하기 0.2. 그렇지. 그러니까 30가구가 탈출했는데 130가구가 들어왔어. 그럼 100가구가 늘었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2018년도에 빈곤 가구는 250가구. 그럼 비빈곤 가구는 550가구가 되는 거라고. 됐어? 그 다음에 너네 그럼 기억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아냐? A지역이 20이고 평균이 20이잖아. 그러면 기억은 20이 들어가는 거야 원래. 당연한 거거든. 근데 못 믿겠다. 못 믿겠으면 일단 보자고. 봐봐. B지역은 빈곤 탈출률만 일단 구해보자. 빈곤 탈출률이 40%지. 그럼 여기에서 40%가 탈출하는 거야. 곱하기 0.4. 4, 5, 20. 20가구가 탈출을 하는 거라고.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아직 모른다고 치자. 그럼 이제 전체 봐봐. 빈곤 탈출률이 25%야. 그럼 이 값의 25%. 그렇지. 50가구가 탈출을 한 거지. 그 다음에 빈곤 진입률은 20%야. 이 값의 20%. 그렇지. 50 나가고 160 들어왔잖아. 그럼 110이 늘어야지. 그럼 얘는 310이 되는 거고, 얘는 690이 되는 거야. 얘네 50 나갔는데 160이 들어왔잖아. 그럼 여기서 50 나가서 150 남았잖아. 근데 150인데 거기다 160이 들어왔어. 그럼 310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봐. 여기 보면 탈출한 애가 30가구, 여기서 탈출한 20가구, 전체 탈출한 애 50가구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마찬가지잖아. 야, 진입한 가구 여기 130가구, 여기 160가구야. 그럼 여기는 30가구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 여기 130가구 진입했고 여기 30가구 진입해서 전체가 160가구 진입한 게 된다니까. 그럼 여기서 150가구 중 30가구가 진입했어. 몇 프로야? 150분의 30 곱하기 100이면 20%잖아. 20%. 20%잖아. 그래서 B지역의 빈곤 진입률 20%지. 기억에 20%가 들어가지. 됐어?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니? 자, 20 나가고 30 들어왔으니까 얘는 60 됐고 얘는 140 됐겠지. 이렇게 메이드가 되는 거야. 됐어? 이제 문제 풀어줘 볼까? 기억에는 20 들어간다. 맞아. 2017년 B지역에
비빈곤 가구가 빈곤 가구의 4배야? 그냥 3배지. 그치? 3배. 그 다음에 2018년 각국의 빈곤층 가구는 31%. 그치? 1000가구 중에 310가구니까 31%. 자, 디귿도 맞지? 그 다음에 2018년 각국은 빈곤 탈출 가구보다 빈곤 진입 가구가 더 많다. 빈곤 진입 가구 160가구, 빈곤 탈출 가구 자 50가구, 빈곤 진입 가구가 더 많지. 그치? 리을도 동그라미.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 오케이. 자 15번 가봐. 15번도 보면 일단 먼저 16년도와 17년도가 있는데 잘 봐. 이것도 이제 효가 저기 그토록 기다렸던 빈곤 탈출률 문제잖아. 이게 잘 풀어봤어? 풀려 안 풀려? 잘 풀었어? 오. 자 그러면 일단 봐봐. 2016년도에 자 일단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2016년도에 하층 비율, 빈곤 비율이 나와 있다고. 2016년도는 빈곤 비율이 30이야. 그럼 비빈곤 비율이 70이거든. 그다음에 2017년도는 빈곤 비율이 31%고 그럼 비빈곤 비율이 69%가 되겠지. 그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써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야. 근데 2017년도에 빈곤 진입률이 10%잖아. 2017년도에 빈곤 진입률이 10%면 이거는 자 전년도 빈곤하지 않았던 애들 중에서 10%가 진입을 했다는 얘기라고. 이게 빈곤 진입률이거든. 2017년도 빈곤 진입률 10%는 자 전년도 2016년도 비빈곤 가구 중에서 2017년도에는 빈곤해진 가구의 비율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10%니까 7이지. 그러니까 이 7%가 안 빈곤했다가 빈곤해진 애로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7이 들어왔으면 여기 30이었는데 7이 들어왔으니 37이 돼야 되잖아. 근데 37이 아니고 31이 됐다는 건 여기서 얼마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이렇게 6만큼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7 들어오고 6 나가서 1만 넣은 거야.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 이게 빈곤 탈출률인데 빈곤 탈출률이 얼마야? 20%네. 그렇지? 빈곤 탈출률이 20%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빈곤 탈출 20% 그래서 6이 나가고 빈곤 진입률 10% 그래서 7이 들어와서 1만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값은 20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2015년도인데 이거는 너네 거기 있는 빈곤 탈출률, 빈곤 진입률 이용해서 막 구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깨져요. 자, 내 얘기 들어봐. 니은 가봐봐. 2015년 중층과 상층을 합친 가구 수는 하층 가구 수의 2배다 이랬잖아. 그러면 만약에 니은이 맞다면 이렇게 빈곤 탈출, 빈곤 진입률을 시키면 요 값이 만들어져. 근데 만약에 니은이 틀렸다면 이런 값이 안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 그럼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2015년 중층과 상층을 합친 가구 수가 하층보다 2배 많아. 그럼 1대2란 얘기거든. 그럼 하층 비율이 33.33%란 얘기야. 그러면 비빈곤 비율은 66.6666%란 얘기고. 그러면 자 니은이 맞다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놔봐봐.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빈곤 탈출률을 봐봐. 30%야. 미안하다. 자 빈곤 탈출률 봐봐. 얼마야? 30%야. 그러면 이 값에 30%면 10이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곱하기 3 곱하기 0.3 10이잖아. 10 3 곱해주면 0.3 곱해주면 10이잖아. 그렇지? 오케이? 10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진입률이 10%야. 그러면 6.66666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10 나가고 6.666 들어왔으니까 3.33333만큼 줄었겠지. 그러니까 30이 되고 여기서 10이 들어왔으니 10이 나가고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 값이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 쓰여진 대로 탈출시키고 진입시켰을 때 이게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진짜로 이 값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얘가 맞는 게 되는 거라고.
됐어? 자,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티귿 2015년 갑곡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다. 야, 하층 비율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피라미드야? 그치? 답이 아니고. 그다음에 리을 상대 빈곤이지 절대 빈곤이 아니라 중위소득의 개념을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역하고 니은이지. 됐어? 자, 그 다음에 16번 요거 풀고 쉬자. 봐봐. 다음 절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비율의 비율이야. 거기 보면 이런 거라고. 만약에 남자가 100명이 있잖아? 그러면 그 100명 중에 중등학교에 몇 퍼센트가 가? 80%가 가는 거야. 그리고 그 80% 중에 70%가 대학에 가는 거라고. 그럼 남자가 100명이면 대학 간 남자애는 몇 명이야? 자, 100명 중 80%, 80%중 70%. 56명이야. 이게 비율의 비율이야. 곱하기야 그냥. 7, 8에 56. 그러면 여자도 만약에 100명이야. 그럼 중등학교 진학한 여자애들은 60%지. 그리고 대학에 간 애들은 그 중에 30%거든. 자, 몇 명 갔니? 그럼 만약에 여자도 100명이 있다면 100명 중 60% 60명, 60명 중 30% 18명.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건데, 조사 대상자의 성별 인원이 같다면 대학교는 남자는 56명 가고 여자는 18명이 가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대학 간 애들을 기준으로 하면, 자, 남자 대학 진학자가 여자보다 3배 이상 많은 거지. 이해돼?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번은 있잖아. 격차 동그라미 쳐봐. 격차 요것도 가끔 나오거든. 격차는 뭐냐면 빼기야. 그러면 이거지. 성별 격차는 대학교 진학률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70%고 30%잖아. 그럼 격차는 40%포인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치? 성별 격차는 40%포인트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계층 격차는 역시 대학교 진학률에서 나타나는데, 자, 상류층의 대학 진학률이 65%고 하층은 20%잖아. 그러면 계층 격차는 45%포인트가 나는 거라고. 그 계층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됐어? 격차는 빼기야 그냥. 그리고 퍼센트포인트라는 단위를 사용하지, 격차는. 그 다음에 2번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3번도 설명 안 해도 돼. 이거 몰라. 이런 건 모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인데 잘 봐. 이거 부모가 하층인 조사 대상자 중에서, 그럼 부모가 하층인 조사 대상자를 100명으로 놔봐. 그럼 100명 중에서 중등학교에 간 애들은 몇 명이니? 60명이지. 그러면 60명 중에서 대학교에 간 애들은 12명이지. 그럼 대학 못 간 애들은? 아니지. 중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대학 못 간 애들은? 중등학교 졸업자는 60명이잖아. 60명 중에서 12명 대학 갔고 48명 대학 못 가는 거지. 그래서 그냥 대학 못 간 애들은 88명인데 중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대학 못 간 애들은 48명이지. 48명. 그러니까 부모가 하층인 조사 대상자 100명 중에서 중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 못 간 애는 48명. 그럼 비율이 48%가 돼야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됐어? 자, 쉬자. 어디 가시게요? 빨리 갔다 오세요.
야, 자 프린트 꺼내봐. 자 프린트 꺼내봐. 파이널 넘버 원. 그치? 프린트 꺼내봐. 자 쭉 한번 전반적인 걸 복습을 좀 한번 해보자. 1번 문제 가봐. 그치? 프린트 1번. 자 요거 이제 뭐 고릴라 얘기 나오고 고릴라 서식 요거 그치? 그거 보면 야 닥치고 자 1번 문제 보면 이게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특징 고르는 문제잖아. 근데 이게 꼭 정답률이 100%가 안 나와. 맨날 정답률이 92%야 93%야. 그러면 맨날 7% 8%는 틀린다는 얘기거든. 이거 왜 틀리냐면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기억이, 니은이, 디귿이, 리을이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현상인지 헷갈려서 문제를 틀린 경우가 대반이야. 그래서 이거는 야 내가 이것만 주의하면 돼. 주어하고 밑줄이 어디까지 쳐 있느냐, 그리고 그게 누가 한 거냐. 예를 들어서 거기 고릴라가 서식 이렇게 돼 있잖아. 서식은 누가 하는 거냐? 고릴라가 하는 거야. 이건 자연현상이지. 근데 만약에 고릴라를 사육 그러면 그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회문화현상이 되는 거라고. 그치? 그 다음에 니은 제자 사람이 하는 거잖아. 사회문화현상. 급증 요거는 급증은 사람이 한 건 아니지만 인간계에서 나타나는, 인간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 그럼 이건 사회문화현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 당연히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회문화현상이 되는 거지. 그리고 문제 풀 때 사회문화현상이 3개, 자연현상이 하나, 자연현상이 3개, 사회문화현상이 하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편견 갖지 말고. 그 다음에 2번은 요것만 좀 보자. 봐봐. A가 기능론이야. 그치? 그리고 B가 갈등론이야. 그건 동의하잖아. 그러면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공통점. 공통점이 뭐야? 것이지. 그러면 너네 자 가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틀리면 X. 자 일단 먼저 리을. 야 너네 구조화된 행위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그랬지?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이거 것이야. 그치? 그러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들어갈 수 있어? 사회체계, 사회구조가 개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들어갈 수 있어? 그치,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거 것이야. 그러면 이건 들어갈 수 있어? 사회구조, 사회체계가 개인 행동을 강제한다고 본다. 사회구조, 사회체계가 개인 행동을 통제한다고 본다. 구속한다고 본다.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 못 들어가? 그렇지. 이거 다 것이야. 너네 여기 요거 강제, 통제, 구속 이런 단어 일부러 쓰는 거라 그랬지? 왜? 속이려고. 왜냐면 이런 단어 들어가면 애들은 갈등론적 관점이라고 오해하거든. 그렇지?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말이랑 이 말이랑 이 말이랑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이거 그냥 다 것이야. 갈등론은요, 야, 우리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회 구조가, 잘 봐. 우리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회 구조가, 사회 체계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기능론이고, 우리들을 통제하고 강제하는 사회 체계가 지배 집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갈등론이 되는 거지. 그렇지? 사회 구조가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구조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한다, 강제한다. 이건 것이야, 것이. 그리고 오늘의 요 구조화된 행동이라는 게 뭔지 알아? 사회 체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을 우리가 구조화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바지 입고 있지. 나 왜 치마 안 입었어? 추워서? 나 왜 치마 안 입었어? 남자는 치마 입는 게 아니니까. 그게 룰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회 구조가, 사회 체계가 나로 하여금 바지를 입게 만든 거라고.
야 나는 머리를 왜 잘랐어? 너네들 왜 머리를 길렀어? 이게 사회 구조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다 구조화된 행동인 거야. 내가 머리를 자르는 것도, 너희들이 머리를 기르는 것도, 너희들은 치마를 입는데 나는 치마를 안 입는 것도, 이게 전부 다 구조화된 행동이라는 거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야. 이걸 강조하는 건 거시. 그치? 그래서 2번은 리을 요거 알아놔야 돼. 그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야. 그럼 너네 가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상상론만 아니오니까 가에 요게 들어가는 거지. 가에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에 초점을 두고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한다. 이게 것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요것만 볼까? 2번 봐봐. 인간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임을 간과하면 누구야? 것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면 미신데 그걸 간과하면 것이야. 그걸 간과하면 것이야. 요것도 것이야. 그치? 것이 잘 나오니까 기억해놔야 될 거야. 에?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가보자. 4번도 한번 봐봐봐. 4번에 너네 가나다라 마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너네 이거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 자, 일단 먼저 주제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나와있지. 확인하였다. 확인했다라고 하는 건 가설 검증했다는 얘기야. 확인한 건 가설 검증이야. 그 다음에 다 선행연구지. 그 다음에 라 잠정적 결론이니까 이게 가설이야. 그 다음에 마 자료 수집이거든. 이제 순서대로 나열해봐. 그 다음에 그렇지. 선행연구가 먼저 와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설이 오고 가다라 마 나.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가다라 마나.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러면 너네 봐봐. 4번 선지 개념의 추작적 정의 언제 해야 돼? 무슨 단계 이후에 해야지? 개념의 추작적 정의? 기호로 얘기해봐. 가 다음에 개념의 추작적 정의 하니, 나 다음에 하니, 다 다음에 하니, 라 다음에 하니, 마 다음에 하니. 뭐? 그렇지. 라 다음에 가설 다음에 연구 설계니까 가설 다음에 조작적 정의하는 거지. 라 다음에 해야지. 라 다음에. 됐어? 정답은 2번이고. 이거 양적 연구잖아. 그럼 애들이 물어보더라. 선생님 1번은 뭐예요? 이건 질적 연구의 특징. 1번은. 그렇지. 1번은 질적 연구의 특징. 의미를 해석하는 건 질적 연구. 또 잘 봐. 자, 가 한번 읽어볼래? 귀하의 평균 소득 수준은. 자, 이거 문제 있어 없어? 귀하의 평균 소득 수준은 문제 있어 없어? 뭐가 문제인데? 한 달 월급이야, 연봉이야, 아니면 주급이야. 그치? 기준이 명료하지 않잖아. 그래, 기준이 빠져 있잖아.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지?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지. 명료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잖아. 응답에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잖아.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지멋대로 해석 가능성이 발생하는 질문이라고. 어떤 사람은 월급이다 생각해서 체크할 거고, 어떤 사람은 주급이다 생각해서 체크할 거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다 생각해서 체크할 거 아니야. 그치? 자의적 해석 가능성, 답변에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다, 명료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이지. 선지는 어때? 150 미만, 1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문제 없지? 모든 경우를 포괄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배타적이지. 그러면 나 귀하의 연령은 20에 29, 30에 39, 40에 49, 50에 59. 자, 뭐가 문제야? 그렇지. 65세 이상 빠졌잖아. 그 다음에 20세 미만도 빠졌잖아. 그치? 20세 미만 추가해야지. 그러면 너네 문제 틀리는 거야, 이 사람아. 20세 미만은 추가 안 해도 돼. 문제 조건 잘 보고. 왜? 문제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어? 20세 이상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하잖아. 그러면 20세 미만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하지. 뭐만 추가하면 돼? 그렇지. 60세 이상만 추가하면 돼. 그렇지. 60세 이상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다. 그럼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답지가 모든 경우를 포괄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다는 뭐가 문제야? 특정 답안 유도 문항이지. 자, 그러니까 기억. 맞지? 세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니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선택지 있어? 배타적이지 않은 건 없잖아. 그치? 다 겹치지 않잖아. 다 배타적이잖아. 그래서 니은은 아웃.
디귿. 첫 번째 질문. 리을. 모든 경우를 포괄하지 못한 거. 두 번째 질문. 그치? 자, 넘어가봐 또. 자, 6번도. 자, 첫 번째 질문이 언어적 상호작용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면접하고 질문지거든. 그러면 다가 뭐가 돼야 돼? 실험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 활용되는 건 면접이잖아. 그럼 나가 면접이지. 그러면 가는 질문지지. 그치? 가는 질문지지. 자, 그러면 1번. 표준화된 도구로 계량화된 자료 수집. 맞지? 그러면 2번 가봐봐. 유연성 나오면 유연 그럼 뭐라 그랬어? 유연성 나오면 면접법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연구자와 대상자 간 정서적 유대 그러면 면접도 되고 참여 관찰도 되고, 그다음에 연구자의 조작 통제 정보가 제일 센 게 누구야? 실험. 그지? 실험이고. 자, 5번 어떻게 고칠래? 5번 어떻게 고칠래? 셋 다 1차 자료 수집 방법이지. 셋 다. 2차 자료 수집 방법은 문헌 연구밖에 없어. 알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7번도. 자, 바로 갈게. 기억 봐봐. 야,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이 제일 센 게 누구야? 실험 질문지 참여 관찰 중에서 통제 수준이 제일 센 게 실험이야. 그렇지? 실험이야. 그다음에 연구자의 주관 계획 따라서 그 셋 중에서 주관 계획 따라서 제일 큰 건 참여 관찰이지. 그렇지? 참여 관찰이지. 그 다음에 자, 대량의 수량화된 자료는 질문지지. 그러니까 안 되고 답이. 시간과 비용의 경제성 그러면 셋 중에서는 질문지야. 그 다음에 구조화된 설문 도구 질문지지.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도구의 비구조화 정도. 비구조화 정도가 제일 센 게 참여 관찰이야. 알았어? 참여 관찰. 자료의 실제성. 참여 관찰이지. 자, 그 다음에 8번도 볼까? 탐구태도. 자, 너네 탐구태도 5개. 뭐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성찰적 태도, 자, 상대주의적 태도, 종합적, 총체적 인식 태도. 이렇게가 이제 연구 태도거든. 그럼 이제 가가 무슨 태도 얘기하는 거냐? 상대주의적 태도. 그럼 나는 무슨 태도 얘기하는 거지? 객관적 태도. 그치? 상대, 객관. 그러면 1번. 그렇지.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인정. 이게 상대주의지. 그 다음에 주관, 편견, 선입견을 배제하고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이지. 그게 기억력이 답이야. 그럼 디귿은 무슨 태도 같냐? 디귿. 연구자가 연구 절차나 방법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살펴보는 걸 무슨 태도라 그러지? 나 이거 연구 제대로 한 거 맞아? 이거 성찰적 태도지. 성찰적 태도. 그 다음에 리을은 뭐냐? 특정 현상을 조사 대상자가 속한 사회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건 상대주의지. 자, 그 다음에 9번도 한번 가보자. 자, 9번도 보자. 봐봐.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데, 익명성은 연구 결과를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연구자 자신도 밑줄 쳐봐. 특정 응답자와 그가 제공한 응답을 확인할 수 없게 해야 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돼? 없게 해야 된다고. 그게 익명성이야. 그러니까 사람과 정보를 분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사람이 한지 모르게 해야 된다고. 확인할 수 없게 해야 된다고. 이 말을, 이 정보가 이 사람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게 해야지. 그게 익명성이지. 알았어? 이게 익명성이지. 그럼 이제 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익명성을 훼손한 사례. 기억. 자, 청소년 학습소의 경험에 대해 면접 조사를 연구자가 조사 보고서에 연구생의 실명 그대로 실어 발표해. 익명성을 이렇게 어기면 안 돼. 그 다음에 리을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했더니 밑에 두 번째 줄. 청소년의 신원과 그들이 행한 일탈 행동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응했대. 그걸 알려줬다는 얘기잖아. 익명성 보장하지 않은 거지. 그럼 좋아. 그럼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인데, 니은은 뭘 어긴 거냐? 너네 연구 원칙은 5개인데 이거잖아. 동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해라. 그 다음에 피해주지 마라. 그 다음에 익명성 보장해라. 그 다음에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해라.
허락받을 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고서 다른 데 쓰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왜곡하지 말아라. 그치? 보통 이제 이 5가지 정도를 제시하거든. 윤리적인 원칙에. 그러면 니은 뭘 어긴 거냐고. 야, 너 내 연구 참여하면 학점 잘 줄게.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냐면 연구 참여 안 하면 학점 안 준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야?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거지.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디귿은 뭘 어긴 거냐? 부정적인 결과를 발견하고도 누락시켰어. 왜곡한 거잖아. 그치? 이건 왜곡한 거지. 자, 그 다음에 10번도 한번 보자. 가나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인류와 관련된 진술이다. 자, 가가 뭐니? 동의 구해라야. 근데 요 나도 사실은 떨어진 게 아니야. 이것도 동의를 구해라. 근데 동의 구할 때 뭐 알려주고 동의 구해야 돼. 그렇지. 목적, 과정. 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고지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지. 됐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딱 알려주고 동의를 구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리을 현상으로 인해서 기억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지? 그래서 연구 대상자가 연구를 의식해서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면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왜? 허락받는 동안 그럼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연구 대상자? 3층에 합선이 있어가지고. 아, 네네. 여기가 좀 심해요. 너희들 가방 좀 싸고. 그럴까요? 그래서 예. 예, 그래야 되겠네요. 가방 싸 천천히 싸. 천천히 싸. 합선이 있어서 화재 위험이 있나 봐. 일단 대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가방 싸. 가야지 막 어떻게. 이 자식들이? 야, 숙제 그거 다 풀어와. 다음 주에 프린트 추가로 줄게. 다음 주에 또 시험도 보니까. 뭐? 찍은 거 링크 보내줄 수 있어요? 부원장님한테 말씀드려. 그래, 조심해.